일단은 이제 학폭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증거가 있어야지 저희도 입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사연같이 이 학생이 이제 어머니한테 호소를 했겠죠. 내가 이렇게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 이제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학교 측에 신고를 하면 이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이제 학폭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 가학생이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신고를 당하면은 아니라고. 내가 언제 그런 적 없다. 내가 언제 그랬어? 네. 발뺌을 하잖아요. 그 성인 사건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게 모든 사건이 다 공통적인 거거든요. 아무리 억울한 아까 우리 식당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걸 입증하는 증거가 없으면 권리를 받을 수 없는 거.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고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억울합니다 얘기해봐야 그 가해자가 인정 안 하면은 그게 사실 처벌하기 어렵거든요.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맞았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죠? 사진을 찍어야 되고 병원 가서 이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 일반 진단서 말고 상해 진단서 꼭 발급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단서에 그 쓰거든요. 그 원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해자 누구 학생이 나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행이 아니라 이제 폭언을 했다. 네, 욕설을 네. 했다. 따돌림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하는 거를 녹음을 해야겠죠. 요즘에 이제 다 휴대폰에 녹음 장치가 있으니까 녹음을 하시고 또 SNS상에 집단 따돌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SNS상에 그 단톡방 대화 같은 거 캡처한 다음에 이렇게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학교에 이제 신고를 하면은 학교에서 이제 조사를 하겠죠. 교육청에 조사를 하면은 그 증거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해학생에게 이제 징계를 내릴 수가 있고 피해 학생에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주변에 들어보니까요. 분명히 피해자인데 어찌하다가 가해자한테 역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이러던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네, 우리 이제 이인철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지만 학교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아이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격분한 나머지 가해자 아이들을 찾아가서 직접 항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접 해결하시고. 네, 또 반대로 가해자 부모 입장에서는 또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정말 우리 애가 가해한 게 맞느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증거 채취를 하려고 시도를 하시다가 무리한 행위가 발생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피해자의 부모였는데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가해자 아이들을 찾아가서 항의를 좀 하니까 이 가해자 아이들이 실제로 집단 따돌림을 하는 애여서 더 다수였거든요. 근데 그 피해 부모가 항의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오히려 우리가 협박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역고소. 그렇게 되면 이제 역고소가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확보하고 증거 채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구제를 하거나 항의하는 것은 신고하고 절차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이게 학폭이 이런 게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냥 뭐 이게 조금 잘못하면 손바닥 대, 네. 좀 더 잘못하면 엉덩이 대, 요게 이제 약간 거였는데. 학생 주임선생님한테 불려가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게 또 다 처벌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처벌이 어떻게 좀 다릅니까? 이 처벌의 단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1호부터 시작해서 서면 사과 있고요. 2호는 이제 보복이나 협박 접촉 금지돼 있고 3호 학교 봉사 있죠. 4호는 사회 봉사가 되는데 이 4호부터는 본격적으로 생기부, 생활기록부에 이제 남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5호는 이제 심리치료 받고 특별교육 이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위클래스 같은 데 가서 교육을 이수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6호부터는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는 퇴학인데 이거는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각각의 처분들이 다들 있는데 분명한 건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이게 나중에 4년간 기록에 남고요. 더군다나 이게 생활기록부에 남게 돼서 나중에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내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굉장히 그럼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죠. 속상해요. 속상하고 이럴 때 당황해서 놓칠 수 있는 포인트 몇 가지 짚어주시죠.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부모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작고 큰 호소를 할 때는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보셔야 되고 이게 바로 부모의 태도라고 봐야 되겠죠. 괜찮아, 네가 뭘 잘못했겠지 이게 아니고 아이는 분명히 모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모가 귀를 기울여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것이 아니라 상담 교사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논의하셔야 됩니다. 논의하셔서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학폭위를 개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형사고소나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또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피해를 입은 아이들 반드시 심리치료 꼭 받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가해를 한 가해자들도 당연히 교육을 받고 또 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들 없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겐 법적 절차나 처벌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심리적 돌봄 빠짐없이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희는 이제 다 성인이지만 학창 시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사실 학창 시절에 벌어졌던 일, 그런 상처가 사실 어른이 된다고 그냥 바로 이렇게 없어지거나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 정말 그때 나는 고통을 당했고 정말 처벌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나중에 가해자를 찾아서 처벌을 하고 싶은데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조차 할 수가 없다, 손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법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소멸시효라고 하거든요. 형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한테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걸 공소시효라고 들어보셨죠. 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 학교폭력도 공소시효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요. 그다음에 뭐 흉기라든지 단체를 이용해서 한 경우에 특수 이제 폭행이 되는데 이 경우에 7년이고 뭐 상해죄라든지 중상해 같은 경우도 최장 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학교폭력이 발생한 즉시 바로 그 즉시 신고학부한 다음에 신고하셔야지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지 뭐 그래서 10년 정도 지난다. 그러면 정말 억울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즉시 신고하는 걸로 명심하겠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 학폭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보여주시죠. 신체 폭력이 줄고 아무래도 사이버 폭력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 교육부의 최근에 그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봤더니 흥미롭게도 과거와 다르게 언어 폭력이나 혹은 사이버 폭력이 오히려 신체 폭력보다 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새는 애들이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또 SNS를 다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역에서 내부 물리적인 이런 충돌이나 아니면 갈등보다도 이 SNS 상에서 굉장히 많은 대화와 동시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SNS 상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이런 폭력의 형태가 굉장히 교묘하고 오히려 더 반복적이고 빈도가 높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정신적인 고통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피해자 부모님들도 잘 모르지만 가해자의 부모님들도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혹시 내 아이가 혹시 가해자는 아닌가 혹은 또 피해자는 아닌가 꼭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평소에 나누면서 또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 그거를 뒤져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같이 한번 슬쩍 이렇게 슬쩍 체크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종 학폭 두 번째는 이겁니다. 딥페이크 범죄 증가. 요즘에 저도 얘기로만 많이 들었는데 이게 딥페이크 범죄가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영상으로 남으니까 학폭보다 더 큰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음란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기사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최근에 중고등학생들이 뭐 깨똑 같은 프로그램을 오히려 안 쓰고 사진을 올리거나 아니면 영상을 올리는 것들로 주로 교류를 한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굴이 많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파일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해서 유포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서 뭐 이와 관련해서는 뭐 이걸 수사해가지고 알려주는 뭐 그런 사람들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매우 위험한 행위고 더군다나 음란물을 합성해서 만든다면 성폭력 관련해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학폭을 넘어서서 중한죄에 해당하니까 일단은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두 가지 다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딥페이크 관련된 시청자 사연이 하나 올라와서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들이 이제 중3이라고 하고요. 단톡방에서 여자아이 한 명의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성적 희롱을 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여자아이 부모는 학폭위로 넘긴다고 하네요. 저희 애는요, 톡방에 있기만 한 건데도 이거도 문제가 될까요?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연 주신 분은 이 단톡방에 자녀가 있기만 한 건데도 학폭에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한번 그런 것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모여서 조롱하고 있는데 그 옆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방조로 처벌됐다는 거 그렇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행위입니다. 단톡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게 될 수 있어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2에 보면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촬영하거나 영상물을 음란하게 편집, 합성, 유포하면 다 처벌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요.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더 중하게 처벌이 되고 영상을 소지하거나 그다음에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는 또 배포하고 합성하는 경우에는요.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되니까 굉장히 중하게 처벌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서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군요. 네, 방조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성인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단톡방 같은 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른 사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말이 막 올라오잖아요. 네.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동조하거나 맞다, 크크크 같은 거 올리면 방조법입니다. 그냥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방법 알려드려요. 이럴 때는 제지를 일단 하세요. 왜 그런 말 올리냐 제지한 다음에 나가기 하십니다. 제지하기 좀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바로 나가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니 말하지 아니 말고. 그냥 말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고. 조용히 나갑니다.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영상물을 본 사람들이 누군지가 늘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공범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신종 학폭 세 번째는 이겁니다. 아이디 개인정보 갈취. 아이디 개인정보 갈취. 저희 때는 이제 뭐 형들이 이제 돈을 갈취하는 건 있었는데 아니 뒤로 데리고 와가지고 조금씩 갈취를 했었는데 아이디하고 개인정보 갈취는 이게 뭐 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돈이 됩니다. 됩니까? 여러분 스팸 문자 다 받아보셨죠? 네. 그게 다 피해자, 여러분 다 피해자예요. 스팸 문자는 왜 보내겠어요, 업주가요? 돈이 되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톡 뭐 이런 거 계정을 이제 뺏는 거죠. 뭐 강요해서 뺏고 심지어는 부모님 계정까지 알려달라. 그래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얻은 다음에 그거를 이 친구들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파는 거예요. 업주한테 뭐 몇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팔면은 그 받은 사람이 이거를 악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포폰을 이용할 수도 있고 불법 대출이라든지 불법 광고에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행동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